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한국 영화가 2년 연속 아카데미 시상식 낭보를 전했습니다.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작품상과 감독상 등 4개 부문에서 수상한 데 이어서 배우 윤여정 씨가 올해 영화 미나리로 여우조연상을 받은 건데요. 오늘은 최은 영화평론가와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인 윤여정 배우의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은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잘 보내셨었죠? 네. 자, 그나저나 바로 어제였어요. 예, 네. 배우 윤여정 씨가 제93회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미국 독립영화 미나리의 순자 역으로 여우조연상을 수상을 했는데 아카데미에서 연기상을 받은 최초의 한국 배우가 된 건데 네. 이 외에도 뭐 윤여정 배우의 수상 여러 의미를 남겼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한국 배우 역대 최초이기도 하지만요. 아시아 여성 배우로서도 아카데미 93년 역사상 두 번째로 상을 받은 건데요. 예. 1958년 일본 배우 우메키 미오 씨가 사요나라라는 작품으로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지 64년 만의 일이에요. 음, 언어의 장벽을 넘은 연기로 승부한 거라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사를 한국어로 했는데도 공감을 얻어냈다는 점이 탁월하기도 하고요. 예. 반짝 스타가 아니라 50년이 넘도록 한 길을 걸어온 노년의 배우가 받게 된 상이라서요. 배우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이번 수상이 아카데미상의 품을 넓히고 격을 높였다는 점이에요. 어, 작년 기생충 사관왕에 이어서 올해는 감독상과 작품상 등 주요상 3개 부분이 중국 출신 여성 감독인 클로이 자오의 노매드랜드에 돌아갔는데요. 이로써 아카데미는 백인 남성 위주의 단체라는 오랜 오명을 벗어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됐어요. 예. 아카데미가 윤여정 배우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여정 씨의 수상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예견됐다고 할 수 있는 게 그 네. 지난해 1월에 그 미국 대표 독립 영화제인 그 썬댄스 영화제에서 그 심사위원 대상과 또 관객상을 받으면서 꾸준히 그 호평을 그 받아왔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 그 미나리가 받은 그 약 100개의 그 상 중에 30개 가량이 또 윤여정 배우가 받은 그런 그 연기상이었다고 하던데 네네. 이 윤여정 배우가 맡았던 이 순자라는 캐릭터 저는 아직 그 영화를 아직 영화관에 가서 못 봤는데 이 네. 순자라는 캐릭터가 매력적이었던 겁니까? 이게 이유가 뭘까요? 순자라는 캐릭터가 남다른 것은 사실이에요. 네. 쿠키를 굽고 자상하게 손주를 돌보거나 이런 세련된 할머니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서요. 이 할머니의 모습은 아주 보편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아주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인물이 윤여정이라서 만들어낸 독특한 에너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 속의 순자가 자신과 딱 맞는 배우를 만나서 관객들을 매료시킨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수상과는 별개로 실제 윤여정의 모습과 각종 인터뷰 그리고 시상식들에 쏟아낸 어록들이 있잖아요. 그런 예. 재치와 유머가 전 세계가 윤여정의 매력에 빠져들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인터뷰를 뭐 이렇게 여러 상을 받으면서 인터뷰했던 영상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제 인터뷰는 더 발음이 좋아지셨던 것 같던데 계속 영어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조금 더 네, 자연스러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는데 네, 자, 네. 그나저나 그 이날 그 여우조연상 시상은 할리우드 배우죠. 그 브래드 피트가 맡았었잖아요. 네, 또 이 브래드 피트가 이제 미나리 제작사 플랜 B의 대표이기도 한데 네, 네. 어떻게 좀 의미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네, 이 시상식에서 윤여정 배우가요, 브래드 피트에게 우리 영화 찍을 때는 어디가 있다, 이제 나타나냐고 농담을 던졌잖아요. 그래서 화제가 맞습니다. 됐죠. 네. 예. 브래드 피트 플랜 B는 봉준호 감독의 옥자를 넷플릭스와 공동 제작한 회사이기도 해요. 또 미나리의 스티븐 연이 옥자에 출연했기도 했고요. 그 인연으로 이 공동 제작을 하게 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플랜 B는 디파티드, 트리 오브 라이프, 노예 12년 이런 작품성 있는 영화들을 제작해 왔어요. 꾸준히. 어. 명배우인 브래드 피트는
뛰어난 제작사로서도 할리우드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예.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한국 영화인들의 해외 진출이 더 활발해질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그 윤여정 배우의 그 연기 인생에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뭐 네. 그만큼 이 노 배우의 연기 인생이 궁금하다는 그런 분들도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쯤에서 그 윤여정 배우의 필모그래피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좀 몇 작품 좀 짚어주세요. 네. 어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윤여정 배우가 김기영 감독을 언급했잖아요. 그걸 맞습니다. 아마 예, 들으셨을 텐데요. 예. 탤런트였던 윤여정 배우는 1971년에 김기영 감독의 화녀로 스크린에 데뷔했어요. 이 음, 화녀에서 윤여정은요, 시골에서 올라온 가정부인 명자를 연기했는데요. 네. 주인집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가 낙태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담고 있는 스릴러물입니다. 이 어, 작품으로 음악의 스타가 된 후에 곧바로 김기영 감독의 충녀에도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음, 2010년에는 임상수 감독이 김기영 감독의 하녀라는 작품을 동명으로 리메이크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나이든 하녀를 맡아서 주인공이자 젊은 하녀인 전도연의 파멸과 또 복수를 안타깝게 지켜보기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예. 임상수 감독하고 만든 다른 여러 작품들이 또 있는데요. 특히 바람난 가족이 또 주목할 만해요. 어, 아들도 며느리도 바람난 이 영화에서 임차정은 남편이 죽어가고 있는데 소시적 동창생이랑 연애를 하는 이런 연애를 선언하는 시어머니 역할을 맡았어요. 나름 음, 파격적이죠. 예. 또 뭐 그때 그 사람들 돈의 맛 이런 작품도 있고요. 이재용 감독의 죽여주는 여자도 빼놓을 수 없는 작품입니다. 음, 여기서는 소위 바카스 할머니라고 불리죠. 공원에서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연기했어요. 예. 그런데요, 꼭 이렇게 낯설거나 도발적인 역할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음, 개춘할망이라는 작품에서는요, 김고은이 연기한 소녀딸에게 세상 유일한 지지자인 할머니가 돼주고요. 가장 최근 작품이죠. 김초희 감독의 찬실이는 복도 많지에서는 주인공 찬실의 주인집 할머니로 또 잔잔하고 애잔한 연기를 선보이기도 했어요. 음, 그래서 이번에 조연상을 수상한 영화 미나리는요,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층층이 쌓여온 배우 윤여정의 이미지와 매력이 아주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또 앞으로는 재미교포인 이민진 작가의 소설이죠. 파친코가 애플 TV 드라마로 제작이 돼서 방영될 예정인데요. 그래요. 네,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간 이민자 가족을 다루는 작품이어서 더 예. 기대가 됩니다. 그나저나 그 아까 뭐 영어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그 미국인들을 아주 그냥 막 이렇게 들었다 놨다 했잖아요. 네, 예, 참 맞아요. 외국어로 이렇게 센스 있게 구사를 되게 잘하시던데 저는 네, 그런 그 짤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그렇죠. 70이 넘은 맞습니다. 어르신께서도 이렇게 영어를 잘하시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국에서 사셨잖아요. 근데 미국에 살았어도 제 지인 중에 한 친구는 미국에 있는데도 영어를 아직도 잘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저는 드는 생각이요. 예, 이분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맞습니다. 인생에 굴곡이 있었는데 아마도 예, 그런 위트와 유머로 어려운 아, 시절을 견뎌왔던 것이 몸에 배고 언어에서도 나타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예, 그리고 더 존경스러운 것이 어제 그 오스카상 시상식 이후에 이후에 네네. 또 이제 무슨 한국 프레스였나요? 어떤 그 네, 기자들 있는 데서 맞아요. 이제 인터뷰를 인터뷰 하시는데 영상을 했죠. 정말로 내가 태어나가지고 처음 받는 스트레스였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제 이해가 간다 이러면서 네, 맞아요. 이 오스카상을 그 시상식 전까지의 그런 스케줄 때문에 정말로 그 내가 우리나라의 대표라는 그런 생각으로 있다 보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 눈에 실핏줄이 다 터졌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네, 와 맞습니다. 진짜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최고가 예, 된다는 거는 그만큼 어려운 자리이고 그 맞습니다. 기대감과 중압감이 커서 사실 기면한 심정을 알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진짜 말씀을 아주 설득력 있게 네, 인터뷰를 되게 잘 해주시던데 참 그나저나 마지막으로 우리 저 최은 평론가님 네,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뭐 세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영화 시장도 되게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맞아요. 참 이 미나리라는 영화가 또 윤여정 배우가 좀 우리나라 영화의 좀 마중물이 되기를 좀 바라면서 네.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영화들, 이 기대작들 좀 마지막으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당장 나흘 후에요. 5월 첫날이죠. 환여가 극장에서 재개봉을 해요. 아, 나흘 후에. 네, 5월 1일에 환여가 이야, 개봉합니다. 할만합니다. 네, 이 작품 사실 온라인으로도 지금 현재는 서비스가 안 되고 있는 작품이어서 극장에서 보실 그래요. 만한 네, 그런 작품이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윤여정 배우가 영화에 데뷔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음, 시상식에서 언급됐죠. 김기영 감독님 작품이고요. 네. 20대의 윤여정을 볼 수 있고 오늘의 배우 윤여정 씨가 시작된 작품이니까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5월의 개봉작은요. 비커밍 아스트리드라는 작품이에요. 예. 말괄량이 삐삐 다들 좋아하시죠? 삐삐, 좋아하실 예, 예, 텐데요. 예, 예. 네, 이 삐삐를 창조한 스웨덴의 작가죠.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젊은 시절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알려지지 않았던 이 여성 작가의 아주 치열했던 삶을 만날 수 있는 작품이고요. 예. 네, 아카데미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또 각색상을 받은 클로이 자오의 노매드랜드도 현재 극장에서 상영 중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관람 기회가 있다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나저나 미나리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보세요.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보면 아마 안 될 상을 것 같아요. 받았으니까 예, 당분간은 또 극장에 걸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극장에서 알겠습니다. 보실 만한 작품이에요. 아, 확실히. 극장에 가서 봐야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아침은 정말 기분이 되게 좋네요. 예, 오늘 말씀 잘 네. 들었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최은 영화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